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만들기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찰력이 좋은 친구들 중에 이제 미술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고양이를 열심히 그려서 보여줬는데 이게 고양이야? 고양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전문가에게 듣는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미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대에서 회화과 서양화를 전공을 하고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적용해서 아이들하고 미술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강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술 수업의 선생님 몇 살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계신가요? 네, 저는 5세에서 7세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 요청에 따라서 4세나 아니 8, 9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인 어린 아이들은 미술 학원에는 한 번쯤 다니는데, 미술 학원에 다니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우선은 아이들이 타고난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발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재미있게 노는 걸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생각이나 표현이 서툰데 그렇게 서툰 말 대신에 물감이나 점토놀이,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자신감도 좋아지고 자기 네. 표현도 되게 좋아지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리기나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와 싫어하는 아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림 그리기 이런 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우선은 타고나기를 그리기나 만들기, 그러니까 창작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만들기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찰력이 좋은 친구들 중에 이제 미술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술 활동을 통해서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한 친구들일수록 당연히 미술 활동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싫어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그리기나 미술 활동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서 싫어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미술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못 만들었다고 놀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지적을 받았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네. 네,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뭔가 손에 묻는 걸 싫어한다든지 좀 규칙적인 걸 좋아하는 친구들, 아니면은 스스로 조작하는 놀이의 경험이 적은 친구들 경우 미술 활동에 관심이 좀 적어요. 싫다기보단 좀 관심이 적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에 책 읽기 지도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술도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돼야지 평가받고 비난받는 경험이 되면 미술 활동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얘가 그림을 잘 그렸나 못 그렸나 이런 거를 주로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리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이 친구들이 왜 싫어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기 자체를 거부하는지, 연필 잡기를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발달 상황이 어떤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관찰해서 어른이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작품이 어떤 모양새이건 간에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적절한 반응,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게 당연히 서툴죠. 그리고 완벽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네. 그럴 때 어른들은 사실 이렇게 쉽게 이거 여기가 잘못됐는데 여기 조금만 고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보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더 잘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림 그리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매번 너무 빨리 이렇게 정말 슉 이렇게 빨리 그리고 별로 자세히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너무 빨리빨리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데 너가 그 책의 이 부분을 그렸구나 하고 사실 그게 그 표현이 완성도가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그런 면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다음 그림을 그 책을 보고 정말 열심히 관찰해서 그 책에 나온 주인공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서 그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게 아이가
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더 멋있게, 왜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노력하는 거를 알아주는 것과 그리고 또 그거를 칭찬해주면 사실 당연히 더 멋진 어린이가 되고 싶거든요. 이게 더 나쁜 어린이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멋지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이 기대하는 그림이나 만들기가 나오지 않을 때 부모들은 이제 벌써 표정부터 불만스러움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어른들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에 도달하는 거, 항상 그거를 생각하죠. 아이 수준에서 관찰하고 아이가 표현하고자 한 점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때로는 칭찬을 해줘야 더 열심히 하면서 차차 발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워하고 약간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모님들 만날 때 보면 그런 말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딱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의 미술 지도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제 미술 재료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하게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때 충분하다는 게 어떤 양을 많이 준다, 무조건 많이 해준다, 약간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양하게 골고루 경험할 수 있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대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놀 수 있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어요. 자, 아이들은 저희 생각보다 적은 단순한 재료로도 긴 시간 동안 충분히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심심해할까봐 자꾸 새로운 거를 좀 자극을 자꾸 주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가 익숙해지기 전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거나 표현을 발달시킬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 친구들이 같은 것만 갖고 노는 시기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특히 5, 7세 어린 연령, 4세 이렇게 어린 연령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가 좀 너무 이거에 집착하는 거가 강박이 있나 걱정하실 때가 있는데, 그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같은 놀이를 반복할 때는 그 친구가 거기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반복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그 친구가 충분히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그 놀이의 전문가가 될 시간을 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이론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이 친구가 이 놀이를, 어떤 놀이를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미술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아이들이 반복하는 것을 엄마들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복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깊어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반복하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어른들의 말과 행동은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엄마들께 들려드리고자 한 것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부모님들이 항상 그렇죠. 이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 그쵸? 싫어하게 되길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소한 일상의 말과 행동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어릴 때도 마찬가지죠. 뭘 열심히 기껏 만들었는데 뭐 음식이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걸 기껏 했는데 뭐 하자마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 별로예요 하면은 기운이 빠지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뭘 그렸는데 못 그렸다는 말이나 이제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돼, 틀렸어, 이런 말부터 들으면 당연히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겠죠. 뭐 고양이를 열심히 그려서 보여줬는데 이게 고양이야? 고양이는 이렇게 생기지 고양이가 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그림 그릴 때 사실 얘는 엄마랑 자기가 놀려고 그린 건데 시험 본 것처럼 평가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가지 시험이지 놀이가 되는 게 아니라서 그림을 싫어하게 돼요. 또 다른 거는 얘가 그냥 귀여워서, 솔직히 아이들 그림이 못 그려도 다 너무 매력적이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귀여우면 가끔 이렇게 짓궂게 놀리시는 때가 있어요. 아유, 야, 너 이렇게 그려갖고, 넌 누굴 닮아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아유, 얘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귀여워서 이렇게 놀리실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친구들은 그 놀림이 상처가 되거든요. 그 부모님이랑 아이 성향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 말이 되게 진심으로 들릴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소하게 반복되면 아, 내 그림은 별로구나. 뭐 크게 상처받지 않더라도 아, 내 그림은 별로니까 뭐 그냥 그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즐기는 기회 자체를 좀 자기도 포기를 하게 돼요. 네. 그런 그 즐기는 거를 손을 놓게 되면 사실 그럼 그 친구가 그걸로 발전할 기회도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조금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안쓰러울 때가 이렇게 약간 아쉬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이 해주시는 얘기도 이제 처음에 상담을 오실 때 부모님께서 그림을 못 그려서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비슷해요. 이게 그림에 자신이 없으셔서 그렇게 아이가 자신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못 그려 하고 시도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용기를 내서 그리면 되는 건데.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잘 그리고 못 그린 그림 다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러면 그렇게 자기 그림이 못 그렸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 우리들은 어른들은 이런 미술 놀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없죠. 발전할 기회가 없었기도 한 거죠.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런 서툴고 미숙한 부분 때문에 어른들이 걱정이 돼서 이제 다 해줘버릴 때, 예를 들면 이 친구가 가위질을 잘 못해서 여기가 잘 안 돼 하면은 어른이 잘라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 잘 못 그리겠어요 하고 굉장히 실망했을 때 어른이 계속 그려준다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애들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어른들이 다 해주는구나 하고 약간 그러면 이대로 그냥 이게 그대로 습관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어린 연령의 친구들은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근육의 발달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사물을 볼 때 전체를 관찰하는 능력, 그러니까 시각적인 능력이지만 눈은 시력은 어른보다 좋지만 그 시각적인 것과 정보를 연결하는 능력이 아직 어른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아직 못하는 거여서 이거를 어른이 도와주게 되면 이 친구가 그걸 연습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얘가 잘 못해도 답답해도 걱정돼도 참고 기다려 주셔야 이 친구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봤을 때 더 잘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우리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누가 대신 하든 간에 그게 잘 그려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 어른들이 별 생각 없이 던지는 한마디 또 너무 사랑스러워서 놀리는 말도 아이들한테는 정말 의욕을 잃게 만들 수 있는군요. 어떤 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자기는 미술 작품을 절대 집에 가지고 가기 싫어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가지고 가면 엄마가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그 아이의 작품을 아이 방에 또는 응접실에 전시를 해준다면 정말 아이는 존중을 받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말로만 존중한다, 사랑한다 하지 말고 아이의 작품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10마디의 말보다 더 효과적이겠네요. 그럴 때 아이는 되게 으쓱으쓱 하겠죠. 우리 엄마가 내 작품을 벽에다 걸어주었다. 그래서 이제 존중과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난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매우 조를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얘가 못할까봐 도와주시기보다는 아이가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려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쑥쑥 박사를 보다 보니까 다른 편을 보다 보니까 공감됐던 건데, 아이가 똑같은 책을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조를 때가 사실은 이 책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와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라고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가 나의 부탁을 들어주고 내 이야기에 귀 열어주고 엄마가 날 위해서 뭔가 해주는 그 순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조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할 때는, 그래서 어른들을 좀 곤란하게 할 때에는 이 친구가 왜 그러는지 다른 상황을 함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리기를 잘할 수 있도록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부모를 위한 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은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림 미술 활동을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게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아이들이 이 그림으로 사실 저희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맞아. 뭐 꼭 이제 고양이를 귀, 눈, 코, 입 다 자리 맞춰서 그려야 하거나 고양이랑 똑같이 사진처럼 그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또 정확하게 그리는 걸 저희가 원한다면 또 반대로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생겨날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즐겁게 놀이하면서 그렸다면은 그 즐거움 자체의 의미를 두시고 얘가 그래 즐겁게 했구나, 네가 즐거우면 됐다. 사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루가 행복한 하루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때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아이, 너 이거 뭐 그린 거야? 물어보고, 그랬구나 하고 정말 이걸로도 충분하니까요. 그 자체, 아이의 그림과 이야기 자체를 들어주시는 것, 수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참 많이 반성이 돼요. 네. 우리는 고양이를 얼마나 똑같이 그렸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시험을 볼 것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아이의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키워주지 않는 고정관념을 버려야겠어요. 네. 부모님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잘 못하겠어서 잘 못하겠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른이 다 해주는 것보다는 어디가 안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너 이거 왜 어떻게 어려운 거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한번 스스로 해보도록 하는 거, 그렇게 같이 의논해가면서 하는 게 지금은 느리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는 연습이 되어야 나중에 더 어려운 활동들도 잘 할 수 있고 본인들도 더 잘 기억해요. 자기가 그렇지. 똑같은 문제를 다른 문제를 만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어른의 인내심이 매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수영장에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엄마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건 알죠. 그건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림은 대신 그려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일단 결과가 나오면 엄마가 만족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 해주면 아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저희가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 뭐 즐겁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듣는 부모들은 놀이라고 즐겁게라고 그 다음에 결과를 찾고 원하기 때문에 놀이 뭐 애가 즐거우면 됐잖아요. 이러면 엄마들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놀이와 즐거움을 통해서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은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놀이처럼 해라, 즐겁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미술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점이 아이들에게 미술 활동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미술 활동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좋은 정서적 활동이 된다고 해요. 저희가 그래서 미술 치료도 실제 치료요법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술 활동은 비언어적인 표현, 즉 말이나 글이 아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직 서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본인들이 사실 아직 자기 감정도 잘 모르는 시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든지 생각을 정리해서 감정을 가라앉힌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아이들은.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특히 자기가 그런 마음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마음과 생각들을 이 놀이로 표현하고 정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미술교실에서는 놀이 중심, 그러니까 아까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적용한다고도 말했지만, 이렇게 놀이 중심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재료를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재료들을 가지고 자기 관심사에 맞게 놀이에 집중하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다시 그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약간 수레바퀴를 굴리듯이 연달아서 그런
작용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놀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네네. 막 미술학원 언제 가냐 기다린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어떤 자유롭게 노는 것보다도 스스로 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놀이 중심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아무 규칙도 없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날 주어진 재료가 있고 우리는 오늘 이걸로 놀 거고 교실 안에서 규칙이 있지만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놀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놀이를 스스로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놀이는 놀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놀이를 하는 동안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뭔가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사고력이나 관찰력이 발달돼서 더 높은 차원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혹시 내 아이가 미술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는 언제쯤 알 수 있는지요? 또 선생님은 언제 미대를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나요? 네, 이 질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우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잘 그려야겠다, 똑같이 뭐 그려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미술학원, 동네 어린이 미술학원에 계속 다녔었어요. 그 취미로 미술을 하는 곳 그런 꾸준히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리면 미대에 미술 대학에 가면 좀 더 그렇게 그림을 계속 전문적으로 그릴 수 있고 그림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가 예를 들면 정말 쉽게 말하면 화가라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중학교 때쯤부터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왜냐하면 저희 학원에 5, 7세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5, 7세 친구들에서도 이 친구는 조금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면이 있다 이런 표현에서 그런 재능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5, 7세의 나이들은 너무 가능성이 넓은 이렇게 끝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이 지금 그림을 잘 그리지만 뭔가 표현해서 관찰해서 그림을 잘 그리지만 이 친구가 이 재능으로 뭐 미대를 갈 수도 있지만 건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가 그런 시각적인 활용하는 다른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걸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이렇게 너무 일찍부터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신 채로 대신에 이 친구가 이런 미술 수업을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수업을 계속 하게 하시고 이 친구가 그리고 사실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본인들도 할 수 있는 경험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다니고 중학교에 가면서 많은 경험 그리고 자기가 더 올라선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많은 학습들이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나 부모님들도 알게 될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에 좀 더 맞는 것 같아. 얘가 그림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 만화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뭐 건축, 뭘 만드는 거, 그 입체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더 분화가 될 거거든요. 나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보시고 한 중학교 솔직히 중학교 때까지는 보셔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빨라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이것도 뭐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림으로 진로를 가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을 자기가 마음에 그냥 그런 그 취미로 든 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마 스스로 이야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림 그리는 거를 재미있는 즐거운 놀이로 하게끔 하고 그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이나 이런 걸 아이들의 마음도 읽어주면서 해주면 아이들이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서 생각이 좀 바뀌어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네, 감사합니다.